가격이 낮아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을 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그렇지.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살려고 할 때 내 집이 안 팔려서도 못 사고 그렇지. 이러기 때문에 굴곡선의 저점에 있을 때 내가 물건을 픽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그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안녕하세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임영숙입니다. 세종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뭐 불경기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갭투자 얘기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그러면 응. 이러한 불경기에 이렇게 어려운데 안 그래도 정치판도 너무 시끄럽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혀 정부가 신경을 안 쓴다. 막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저도 지금 대출이 있는데 금리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조금 있으면 좀 충격이 올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 사야 돼요? 네,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아니 파는 거는 언제 사야 돼요? 우리 지금 그 얘기 해봐요. 집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이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궁금한 상황들이겠네요. 그죠? 전화 왜냐하면 무지장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진짜요? 네. 언제 왜 나한테는 그런 전화가 안 올까? 언제쯤 아니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 언제쯤 사야 되냐. 가격이 더 빠지지 않겠냐. 그걸 얘기하시는 전화가 많고 언제쯤 되면 가격이 회복이 될 것 같냐. 그럼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전화가 많고 요즘은 그런 전화가 이제 상반되는 전화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문의는 우선은 가고 싶은데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얘를 놓고 가도 될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은 있고 근데 그냥 가기에는 전세를 뺏어가기엔 자금이 부족하고 그렇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아서 저는 사야 돼요 이런 얘기는 요즘에 조금 손님이 적은 편인 것 같고 이거를 그냥 놓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대표님은 어떤 전화 많이 와요? 저는 요즘 거래가 없지. 내 거 언제 팔아? 나도 그 전화 많이 받아. 이 대표 요즘에 뭐 먹고 살아? 요즘 거래가 없지. 조금 이따 내놔야겠지. 그러시면서 저도 점심 예약이 계속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밥 먹자. 사준다고. 밥 좀 먹자. 손님들이 지금 위기에 이 대표 밥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을 좀 받으시나 봐요. 네, 저도 네. 어제도 예약했습니다. 다음 그래요? 주에 점심 먹자. 밥 못 먹고 사실까 봐 그래도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저희들 어떻게 밥 먹고 사는지 염려스러워서 챙겨주시는 분들 계셔서 엄청 감사해요. 진짜. 근데 우리 그쵸. 동네는 원룸 주택들이잖아요. 네. 매매는 안 되지만 월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 코로나 전으로 바뀐 게 연초였는데 지금은 코로나 후로 전으로 바뀌고 5만 원에서 10만 원 또 올랐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경전철 신림선 개통하고 정말로 임대료가 그랬네. 오르더라고요. 신림은 문제가 그것 있었네. 때문에 오른 네. 거야.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변동은 없을지라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저희는 매매 가격이 수익률이 변동은 좋아졌으니까. 없을지라도 수익률은 좋아지면서 임대인들이 배가 부른 거죠.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임대인들은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 거 기회 되면 팔면 되지. 이렇게 그냥 여유가 웃으면서 생긴 거죠. 그냥 시장의 동향 한번 살펴보려고 전화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죠. 우리 밥 먹자. 좋은 거 그렇네. 나온 거 있어? 그렇네. 그분은 사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시네.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음. 거래는 매매가 없긴 네, 해요. 네. 총 11건. 그리고 상가도 상업지구에 총 7건. 많이 팔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아니죠. 정도면 그러니까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좁지 않죠. 왜냐하면 전체니까 신림역 사거리 전체. 아유, 그래도 그리고 이제
거의 동그라미 그렇죠. 하나씩 붙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밖에 안 됐구만. 그래서 이제 이게 매매가 전혀 앞으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안 돼서 조바심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왜냐면 아니 맞아. 또 뭐냐면 팔아도 살 게 없어. 아니 없어. 그것도 아니 상가라. 그것도 그리고 뭔지 알아요? 신림이나 봉천 같은 데가 원래 강남하고 접근성이 진짜 좋은 데거든요. 완벽하죠. 그런데 이쪽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를 호재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많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네. 팔고 결론은 이걸 팔아서 네. 이거에 맞는 비슷한 대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의 수익성이 가격이 안 나오는 없죠. 거예요. 수익성도 가격이 안 높다 나오고. 보니까 갈 수가 없겠다. 그리고 어디나 다 그렇지만 현재의 소유자들은 옛날의 가격에 사서 지금의 수익을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만 굉장한 그치. 수익이지. 지금 사는 사람은 이 수익률에 맞춰서 매매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나올 없거든요. 수가 그렇지. 없죠. 예.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야 돼? 사야 되네요. 그렇죠. 기회만 된다면 사야죠. 저도 한번 제가 혼났어요.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갈 때마다 살아간다고. 2년 전에도 사라 하더니 지금도 사라 한다고. 근데 저는 제가 부동산을 장기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곡선이 있어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곡선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오늘 집을 매수했다가 비슷한 단지가 가격이 조금 빠져서 내일 모레 거래가 될 수도 있지만 싸지면 안 팔면 되지 않나? 그럼요. 굳이 내가 산 내가 거보다 견딜 더 수 있으면? 싸지면 안 팔아요. 안 그렇지, 팔면 안 되죠. 당연하죠. 팔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굳이 수익이 조금은 줄을 수는 있지만 다음에 이 시기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매물을 잡을 수가 있을까? 없죠. 없죠.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올라간다, 매수세가 늘어났다, 가격이 조금씩 상향이 된다 하면 집 팔아? 안 팔죠. 안 팔죠. 안 팔잖아요. 아니, 또 그거 물건이 있어. 없어. 또 뭐도 있냐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을 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사고 그렇지. 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살려고 할 때 내 집이 안 팔려서도 못 사고 그렇지. 이러기 때문에 굴곡선의 저점에 있을 때 내가 물건을 픽할 수 있다?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그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그건 그것도 없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내가 꼭 무주택이거나 집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가격이 바닥일지 조금 더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 시기쯤 됐으니까 집을 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단지가 나왔다. 그럼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꾸로 팔아야 되는 건 내가 2억에 샀어. 그런데 6억이야. 그렇지. 팔아야지. 팔고 나가면 되지. 딴 걸로 갈아타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언제 취득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실거주로 살고 있다가 뭐 입지가 뭐 전출이나 뭐 이런 것들로 바뀌든 아이들 학업 때문에 집의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굴곡선하고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그거는 거죠. 시세 그거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저는 제일 제가 우려하는 분들은 집은 팔고 바로 안 사. 이게 문제야. 그게 제일 왜냐하면 문제야. 항상 파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같은 시점을 흐름을 같이 그렇죠. 타줘야 되는데 팔았는데 안 사. 약간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뭐 1, 2년 집에 보유 기간이 겹치는 건 괜찮아요. 그 기간에 더 빠졌으면은 조금 싸게 팔고 아니면 더 올랐으면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 바로 집을 안 사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그게 가장 네. 큰 실수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옛날에 내가 내 집이 지금 얼만데 아니 왜 그때 바로 이어서 다른 걸 샀어야죠. 집 그렇죠. 팔고 네. 2년씩 3년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엉뚱한 거 갖다 지르고. 그러니까 그게 집을 팔았으면 이게 바로 사야 돼. 충분히 자력이 있는데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도 많이 보냐면 청약하겠다고. 예.
청약으로 뭐 방배 5구역 나는 들어갈 거다 이러면서 에이. 안 사시는데 그분들은 청약 가점 계산을 해보시면 네. 바로 포기가 될 거예요. 아니 저도 맨날 물어봐요. 청약 받을 건 몇 점이신데요? 어. 전 1번 질문이 딱 그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주택인데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가 질문이 무지 들어오는데 몇 점이신데요를 먼저 물어봐요. 아니면 애가 셋이든지. 특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만들든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만 청약을 해서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청약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싸게 사고 싶어서. 얼마나 싸게 사는데?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싸게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거꾸로 그거는 맞아. 자기가 대출 기간. 감당을 못해서 그 계약을 못하는 손님들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 그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그게 로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분양가 수 대비했을 있죠. 때 일반 네. 시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분양 가격이 지금 현재 조금만 더 보태면 입지 더 좋은데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그죠. 네, 그렇지. 그거를 네.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청약 받은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종은 워낙에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그쵸. 그 중에 유독 더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로케이션 그쵸. 자체 안에. 예. 그러면 그런 로얄티 아파트를 내가 못 갔었는데 지금은 되게 손쉽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옮겨야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집은 언제 사야 돼요? 지금. 나는 필요할 지금 때. 사야 된다고 그죠? 봐요. 내가 네. 지금 상황에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그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이면 지금 싸게 샀잖아. 내 집 싸게 네. 팔면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고- 대신에 어차피 이분이 상황 갈아탄다는 분들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평양을 높여가기 때문에 만약에 굴르는 폭이 더 클 거라는 거지. 상황이 다시 바뀌게 되면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혹시 지금 샀을 때 맨바닥에 못 샀을 수도 있어요. 그치, 지금 조금-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네, 비싸다. 그런데 고점도 고점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저점이 저점을 계속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한 5년 주기로 돌잖아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러면 지금같이 단기간 투자가 안 되는 시점에는 어차피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도 막 50%씩 세금 내고 팔아야 되는데 취등록세 내고 50%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놓고 보면 항상 주택은 아무리 못 가도 저는 손님들한테 한 4, 5년 이렇게 보시라 그러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0년 살 집을 지금 픽할 수는 없는데 네. 4, 5년 내가 살아도 되겠느냐. 음. 그 기준으로는 입지나 교통이나 자금 환경이나 뭐 이러한 것들 그런 거 맞춰서 사신다고 하면 그렇네요. 조금 빠져도 아파트는 4, 5년 어. 보고 사도 되겠구나. 3, 4년 이렇게만 놓고 보셔도 지금보다 높거든요. 그치. 그러면 누가 만기됐다고 나가라고 안 하고 그렇죠. 증액해달라고 임대인하고 실랑이 할 필요 없고 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야죠. 그러네요. 네.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집을 못 사는- 사시는 분들은 우선은 어쩔 수 없지만 그치. 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전세나 뭐 월세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지금 집을 너무 사야 좋은 될 순간이니까 때입니다. 집을 꼭 사셔야 돼요. 그렇게 네. 맞죠. 네, 그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나는 머릿속에 자꾸 나의 단독주택이나 원룸주택이 생각이 날까요? 집을 사야 되는 건 사야 되는 건데 사야지. 왜 아파트 사서 그렇게 비싼 걸 지고 사는지 모르겠어. 수익이 나오는 주인 건- 세대 살면서 월세 제 2의 월급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수익이 나오니까 정말 아파트가 살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택도 요즘 너무너무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월세를 주는 거, 임대하는 거에 대한 그런 도배를 해준다던가 관리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월급보다 더 많은 월세 수익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거 또 다른 정말 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갑부가 아니면 재산을 쌓아놓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라면 한번 생각을 좀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되는데 월세가 나오는 집으로 사세요. 같은 돈이면. 뭐가 됐든 사야 뭐가 돼요. 됐든 집이 없으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사야 그거예요. 돼요. 집이 내 명의가 비어 있다. 그러면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 많이 뵙는데
결혼하려고 날 잡아놓고 집 각각 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치. 혼인학과로 인한 5년 비과세 받는 비과세 경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정말 많이 뜯어보면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그 갭 투자 2개 양쪽으로 찢어놓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이런 경우도 그렇지. 되게 많거든요.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는 일찍이 똑똑한 빠르게 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데이트를 그런 상담 받는 것도 쇼핑은 근데- 부동산으로.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집안 내력이고 보고 자란 거에 어.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 뭐냐면- 평생 무주택자도 봤어요. 자식 때까지 무주택자. 어. 집값 내려갈까 못 사는 거야. 그치. 아. 돈이 없으면서 안 사는 거면 모르는데. 있어. 있는데 평생 안 그 돈밖에 사는 거.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 결론. 지금 사야 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필요한 지금 파는 건 파는 충분한 것도- 수익을 본 사람들이. 그렇죠. 하는 어? 거죠. 음. 또 하나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분들은 시점과 상관없이 시장가와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건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고 사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이 사야 된다고요? 필요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집이 그렇죠. 없는 사람. 명의가 없는 사람은 집을 사야 됩니다. 네. 그래야 훨씬 안락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락한 생활. 네네네. 내 집에서 사는. 그렇죠.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쉬 남의 집에 살지 않게 되는. 그러면 임대로 인한 시장의 혼란도 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괜찮네. 내 집에서 살아야 그러다 되네. 보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네, 다주택자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접하기도 했지만 그걸로 인해 서민들이 겪는 고충도 많이 있으니 이제는 서민들이 조금 더 똑똑하게 내 집 생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이번에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